자, 요것도 이제 한번 보면,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설문과 설명문들이 나오니까 글의 서술 전략이 좀 다르겠지.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됐던 것은 뭐냐면 하드 사이언스라는 단어와 thick data가 문맥상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사실은 이 문제를 출제했던 사람의 본질적인 의도야. 근데 그걸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지나쳐 버린다는 거야. 자, 봐봐. 자, 봐봐. 첫 문장 일단 anthropology. 자, 인류학은 has become relevant. 이때 relevant라는 단어가 요즘에 참 많이 나와. relation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지니고 있는데 연관성이 있고 유관성이 있는 것이 됐다라고 했어.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address라는 단어가 나왔지. address는 여기서 무슨 뜻? 다루다, 취급하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deal with, cope with 이런 것들이 복수부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야. 자, 인류학은 전 지구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연관성이 있고 적합한 존재가 되었다야. 보통은 선생님이 구문독해, 예측독해 기법을 얘기할 때 첫 문장에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무슨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아? 시간상 대조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는 아니야. 인류학이 전 지구적 해결 문제의 어떤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완료의 용법이거든. 그러면서 this is, 자, 요즘에 이런 표현들은 EBS 교재 풀다 보면 우리가 많이 맞닥뜨리는 표현이야. 이것은 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첨언을 할 때 쓰는 기법이지. this is not to deny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요 지문을 이용해서 요 문장을 이용해서 위치나 순서 배열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 앞에 인류학이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 vital role. 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야? hard science. 그럼 이때 hard science. 자, 이러한 어떤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hard science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문맥상 anthropology하고 hard science는 반이어 관계. 얘가 뭘까? 자연과학이야. 그러니까 엄밀 법칙에 따르는 자연과학이야. 네. 엄밀 법칙을 따르고 엄밀한 어떤 자연과학적인 룰을 따르고 있는 법칙 준수적인 그런 의미의 hard science야. 이 hard science는 EBS 교재 같은 데서 비슷한 표현들이 꽤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소재가 수능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경기교육청 선생님들은 본 거야. 이게 이제 간접 연계라는 거야. 오늘날 얘기하는. 그러나 자, 3번 문장에서는 구문독해가 돼야 돼. 3번 문장에서 구문독해가 되나 봐. 여기에 그 유명한 B2용법이 들어간 거야. 이 R2 해석돼?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구문독해를 설명을 하냐면 자, 일반적으로 추상명사 같은 것들이 나오고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는 뭐뭐는 뭐뭐이다, P는 Q이다라는 명제적 진술을 만들면서 이 투부정사 용법은 명사적 용법이야. 비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압도적으로 많아.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B2 용법이라고 따로 분류하는 놈이 있어. 얘를 이제 보통 우리나라 책에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고3 때가 되면 이걸 기억하는 애들이 없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독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지문 같은 경우 이 B2 용법을 오역을 하면 1등급 안정권에 들어가긴 난 쉽지 않다고 봐. 근데 얘가 뜻이 얘는 뭐뭐는 뭐뭐하는 것이다로 그냥 다 똑같아. 그러니까 P는 Q이다 명제적 진술로 끝나버리거든. 근데 얘는 예정이나 의무나 가능이나 운명이나 의도 해석이 똑같은 B2인데 5가지로 갈라져. 그리고 이게 웬만한 조동사 대신이야. will, should, can이나 may. 운명은 좀 다르고 의도는 would가 좀 이런 용법을 만들 수 있거든. 이거야. 여기 지금 B2 용법이 나온 거야. 그러나 이때 얘가 뭐로 사용됐을까? 의도야. 우리가 만약에
전 지구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했어. 얘가 여기서 반복되지. 그렇지? 건너뛰고서 반복되는 거지. 응? 그러면 얘는 쓸데없이 내용을 첨언한 거야. 응? 즉 사실은 이 글에서 만약에 이제 영어 보기가 나왔다면 몰라.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잖아. 일부 학교에서 지금 보니까 확실히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응? 챗GPT를 이용한 흔적들이 나타나. 그게 이제 수능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6, 9월 모의고사를 봐야 돼. 네. 자, 그러나 우리가 전 지구적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한다면 자연과학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야 절대. 자연과학도 필요하지만 인류학이 자연과학이 부족한 점을 도와주겠다. 사실 첫 두 문장만 읽으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첫 두 문장 읽고 이거 다 골랐을 거야. 그래 주장 묻는 문제니까. 응? 봐봐. 그러나 자 우리가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사고방식을 필요로 한데 그것은 뭐에 기반을 둬? 이때 휴머너티지가 뭘까? 응? 이게 이제 단어랑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렇게 단수를 쓰면 이게 인류야. 인류 또는 인간의 뭐 그렇게 돼야 돼. 휴머너티지가 되면 이게 인문학이야. 인문학이야. 선생님이 나왔던 서울대 인문대. 그런 데는 휴머너티지라고 하거든. 휴먼 사이언스라고는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기반을 두고 있는 새로운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그게 인류학이 도움을 줄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했어. resolve는 중요한 단어. 따라해봐. 해결, 결심, 분해, 용이하다. 뭐라고 했어? 해결, 결심, 분해, 용이하다. 이걸 다 알아갖고 들어가야 돼. 해결, 결심, 분해, 용이하다야. 네. 전 지구적 문제를 단지 넘버 앤 스태티스틱스가 나오는데 이때 스태티스틱스가 통계학이 아니야. 통계 자료야. 수치나 그럼 이건 자연과학이 가져다 준 결과물이야. 네. 지구온난화. 그럼 수치로 나오겠지. 응? 그런 숫자나 어떤 통계학을 들여다보는 즉 하드 사이언스의 어떤 결과물을 쳐다보는 것만 갖고는 그것에 의존해서는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뭐 얘기하는 거야? 자, 사실은 인류학은 대학에 따라서 이걸 사회과학대에 분류하는 학교도 있고 인문대학에 분류하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안스로폴로지, 인류학이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부정문을 통한 강조야. 선생님 뭐라고 했어? 부정문을 통한 강조의 기법을 쓴 거야. 그치? 자, 그동안 봐봐. 이번에 이제 4월 모의고사에서나 3월 모의고사에서 두드러지게 지금 계속 교육청 선생님들이 하는 기법이 일부러 이렇게 긴 문장을 배치하는 거야. 그치? 길지만 쫄지 말라는 거야. 길다고 해서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연습 조금만 하면 돼. 그러므로 다시 인류학으로 돌아오지. 인류학은 자 바이털이나 크루셜은 다 동의어야. 자 봐봐. 선생님 지금 아이패드 쓰잖아. 아이패드에 대해서 여기 봐. 크루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디파인을 보면 선생님이 이제 하라고 했지. 여기에 시서로스라는 게 있어. 이게 동의어 사전이야. 이걸 한 번쯤 힐끗 틈틈이 보면 굉장히 영어는 도움이 돼. 어휘력 향상에.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학원 시절에 영어를 공부할 때는 일반적으로 영영사전도 안 봐. 네. 이렇게 시서로스를 많이 활용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어휘의 어휘망이 넓어지는 거야. 특히 학술 영어는 이거를 잘해야 도움을 많이 받아. 자 봐봐. 그러면 자 인류학은 바이탈하고 똑같은 단어야.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는데 질문. 이때 as가 뭐야? 응? 이 as가 뭐야? 전치사야 접속사야? 만약에 얘를 어법 문제로 내고자 했다면 이 as를 이용했을 거야. 네. 응? as에다 밑줄 치지는 않아. 근데 이 네이블링에다 밑줄 치면 여기에 필요한 게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as가 만약에 접속사면 동사가 있어야 돼. 근데 끝까지 봐봐. 응? 이때 helps는 사실은 얘랑 이어지는 거거든. 둘 다 3인칭 단수니까. 그치? become하고 helps가 이어지는 거야. 중간에 as가 들어가 있는데 이 as는 지금 전치사야.
전치사 as는 뭐뭐로써요. 인류학은 어떤 하나의 디서플린, 교육, 훈련, 교육, 규칙, 처벌, 학문 분야라고 했지. 학문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고 프로페션 여기야, 직업이야. 인류학자들을 채용해서 그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인류학은 중요한 존재라는 거야. 즉 뭐를 가능해 주기 때문에 자, thick data 아까 얘기했지. 빅데이터는 자, 자연과학이나 통계학에서 모으는 자료들은 빅데이터야. 실제로 아까 선생님이 인류학이 사회과학대하고 인문과학대학의 중간 접점에 있는 학문이라고 했지. 네. 통계학을 문과에 놓는 데도 많아. 왜냐면 통계 자료가 수치로 나온 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그 몇 학년 때인가 했던 전공 적성을 했어. 근데 진짜 거짓말하고 문과, 이과 점수가 똑같이 나와. 똑같이 고득점이었거든. 근데 그러면서 나한테 유망한 추천학과가 뭐로 나오는 줄 알아? 통계학과였어.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어떤 도표나 데이터를 봤을 때 남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야. 반면 빅데이터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빅데이터는 자연과학적 업적이라면 빅데이터는 그런 자연과학적인 수치나 통계가 나왔을 때 이것이 인간의 삶에 또는 개인의 심리에, 개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심층적인 분석이야. 오케이? 네. 그것은 빅데이터, 즉 그것은 자료의 어떤 심층적인 어떤 자료의 어떤 수집과 심층적인 자료의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학문 분야이고 직업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단지 뭐에? 자연과학에서 만들어준 빅데이터에 첨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과학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고 했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인류학은 뭐 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때 컴프리헨시브, 중요해.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했지. 사실 주장 묻는 문제는 여기서 끝이야 그냥.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의문문 두 개가 어떤 역할인가 봐봐. 이 의문문 두 개 해석해라고 그러니까 네 친구들이 쩔쩔매더라고. 예시야 예시. 아주 드물게 이런 기법을 쓴 거야. 자, 그러면서 봐봐. 왜 새롭게 만든 값비싼 스마트 빌딩이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었는지 그 이유. 그러니까 스마트 빌딩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람들의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데 그게 왜 생산성을 높이지 못했냐는 거야. 그게 왜 재앙이고 코로나 시절에 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더 선호했냐는 거야. 코로나 끝났는데도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런 스마트 빌딩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왜 재앙이 되었는지 그러면 자, 자연과학적으로는 합리적이었지만 인간 생활과는 부합하지 못했다는 거지. 네. 수치만 갖고는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다음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장차 미래에 승객들이 탑승하는 승객용 자동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건 선생님도 솔직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인지. 하지만 두 개가 자연광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에 의문문을 갖고 사례를 들어준 거지. 자, 문제풀이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문독해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네. 구문독해, 단락독해의 관점으로. 자, 다시 마지막 문장도 길지만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안 어려워. 그러한 문제, 즉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우리는 자, 기존에 해오던 습관, 뭐를? 여기는 지금 이 두 개가 이것도 EBS 교재와는 간접 연계야. 퀀터테이티브 데이터 아날리스트가 하면 양적인 자료 분석, 이게 자연과학적인 업적이지. 네. 반면에 질적인 접근 방식은 인문사회과학이 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 전적으로 양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제는 중단을 해야 돼. 자연과학적인 접근만 갖고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 속에 있다는 거야. 대신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인폼드, 누구의 정보 제공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야. 인류학적인 어떤 질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거지.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야. 그것은 좀 더 컴플릿, 아까 컴프리헨시브가 포괄적인 종합적이라고 했지. 좀 더 완벽하고, 이때 이 단어가 뭐야? nuanced,
이게 뉘앙스야. 미묘한 차이를 이겨내는 아까 선생님이 빅데이터를 씩데이터로 바꾸려면 통계학적으로 나온 수치가 인간의 내적인 삶에 인간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즉 사람들의 삶에 어떤 미묘한 차이를 주는 거. 근무 조건이 아무리 좋은 스마트 빌딩을 구글이 건설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의 정서적인 것들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면 업무 효율은 실제로는 그만큼 구현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따지는 그 미묘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에 제공되어지는 질적인 접근에 의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했을 때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결론 낳고 보면 별거 아니야. 오케이? 네.